자, 그래서 우리가 핵 발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발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발전은 핵 분열 발전이 있고요. 핵 분열을 이용한 발전은 물론 공통점이 있죠.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나 반응 전, 반응 후의 질량 차이가 있어요. 그 질량 차이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물을 데피고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교류 전류를 생산해내죠. 그러면 이제 핵 분열은 어떠한 걸 주로 핵 분열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원자 핵을 이용하냐? 우라늄 원자 핵을 이용해요. 우라늄 질량수 235짜리. 질량수 얼마짜리? 235. 핵 분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핵 발전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핵을 왜 크게 쓰냐? 중성 원자가 아니야. 핵이야, 그냥 핵. 전자가 없는 핵. 핵 발전은 첫 번째 핵 분열 발전이 있어요. 핵 분열을 이용한 거예요. 쪼개져 핵이. 두 번째는 핵 융합 발전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 우리가 이제 이 핵 발전의 공통점이 뭐냐? 핵 발전의 공통점은 이제 그 생성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물을 데펴요. 물을 데피는데 그 에너지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한다. 델타 M C 제곱이다. 이건 질량 차이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 C가 굉장히 큰 숫자죠. 광속도니까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발전에서 핵 분열 발전할 때는 주로 이제 우라늄 원자번호 92번 질량수 235짜리죠. 우라늄의 원자 핵을 이용하죠. 원자 핵을 이용하고 핵 융합 발전일 때는 요거 이제 중수소 원자 핵하고 그다음에 삼중수소 원자 핵을 이용하죠. 요거를 이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핵 입자 한 개당 우리가 핵 입자 한 개당 요거는 이제 이거죠. 질량수죠. 요 위에 있는 거는 뭐지? 질량수죠. 질량수. 질량수를 우리가 이제 핵 입자 이래요. 핵 입자. 핵 입자. 그래서 분열이나 핵융합 할 때 요 질량수는 안 변해. 질량수는 안 변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하기도 하지만 안 변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쭉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거 뭐 선생님도 다 애우지 못해요. 뭐 그걸 애울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것만 보면 금방 하면 되니까요. 애울 필요도 없어. 그거 왜 애워? 다른 거 영어 단어나 더 애우면 되지. 우리가 424죠? 네. 변환 중 변환도 안 되네. 됐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반응식 하나 한번 슬쩍 적어볼게요. 요거네요. 지금 그냥 반응식만 볼게요. 자, 원자번호 92번 질량수 235인 우라늄 원자 핵이 92번
235짜리입니다. 우라늄 원자 핵이죠. 그 핵이 지금 중성자와 이건 중성자죠. 중성자를 쓸 때는 01N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이거 중성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성자가 얘를 때려요. 이건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속도 느린 중성자가 돼요. 속도가 빠르면 슝슝슝 지나가 버려요.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리면 지금 뭘로 변했습니까? 원자번호 38번, 94번 스트론튬이네요. 원자번호 38번이고 90 몇 번이죠? 4번 스트론튬하고 또 뭘로 변합니까? 원자번호 54번 그 질량수 140인 크세논이네요. 크세논. 불러봐라. 여기 원자번호 몇 번이라고? 54번 54번에 질량수는 140 140인 크세논과 이제 크세논으로 쪼개지네요. 쪼개지면서 분열이 되면서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오네. 두 개의 중성자. 그러면 두 개의 01N. 그다음에 얼마가 방출되죠? 얼마가 방출됩니까?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봅시다. 요 밑에 있는 거 양성자 개수. 요거 더하면 얼마지? 요거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92죠. 질량수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지? 236이네요. 그 다음에 얘하고 2 곱하기 0 다음 얼마지? 90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성립하네. 이것도 91. 성립 안 하는 반응도 있어. 근데 위에는 다 성립해야 돼. 위에 질량수. 핵 입자가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왜냐면 핵 입자는 딱 묶여 있어서 그래. 묶여 있어서. 그래서 94, 140, 2 곱하기 1. 한번 더 해볼래? 94, 142. 다음 얼마야? 234에다 2를 다 236 맞나요? 네. 이거 더하니까 2죠. 더하니까 236이 나왔어요. 그지? 자, 이처럼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속도 느린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 속도를 느리게 원자로 안에서 이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속제를 사용해야 돼요. 감속제를 사용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원자로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성자가 많이 튀어나와 버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중성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와 버리거든. 그러면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 돼. 그래야만이 평화적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순식간에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 안 되거든. 순식간에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폭탄이 돼버려. 그러니까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 돼요.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어봉이라고 해요. 제어봉으로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 돼요. 제어봉. 그래야만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량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얻어서 평화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알아둬야 돼요. 지금 여기 핵 입자가 236개죠. 그러면 핵 입자 한 개당 생성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죠. 핵 입자 한 개당 생성되는 에너지. 핵 입자 한 개당 생성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핵 입자 전체가 몇 개지? 236개지. 네. 분에 얻어지는 에너지가 얼마야?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야. 그럼 이거 얼마 정도 되겠니 이게? 0.85 정도 돼요. 네? 0.85 메가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개가 나오겠죠. 한 개당 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 네? 얼마 안 되네. 핵 분열 발전은 얼마 안 돼요. 핵 분열 발전. 네? 그래서 요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식 E 이퀄 MC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막 중성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죠. 이렇게 236짜리를 때리네요. 예? 235짜리. 그리고 뭐 세슘 나오고 루비듐 나오고 스트론튬 나오고 크세논 나오고 또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또 다른 중성자를 때리네요. 우라늄을 때리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겠죠. 이렇게. 그죠? 우라늄 원자 핵이어야 되는데 우라늄으로 나와 있네요. 원래 정확히 우라늄 원자 핵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우라늄 원자 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원자로죠. 이런 원자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원자로에 감속제가 필요하고요, 제어봉이 필요해요. 감속제는 여기에 느린 중성자가 필요하죠.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많게 쏟아지는 이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야지. 이건 이제 제어봉이 해야지. 감속제는 여기서 하고. 자, 이게 이제 장점은 뭐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 우라늄 235짜리가 사실 뭐 땅속에 무한정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장량 한계가 있어요. 발전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 물을 데피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물을 갖다가 바다로 방출해요.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죠.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해수에 산소가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 산소가 날아가 버리지.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해수의 온도 상승. 또 잘못하면 또 방사능 유출 위험. 또 다 사용하고 있는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힘듦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체르노빌 원자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 추정도가 있네요. 폭발했잖아요. 이렇게 폭발. 폭발했어요.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요. 감속제는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하죠.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 흑연이나 물을 사용하고요. 빠른 중성자와 반응하지 않는 원자핵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돼요. 빠르면 그냥 슝슝슝 지나가 버렸어요. 제어봉은 이제 막 중성자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막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지. 그래서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여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 제어봉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지. 제어봉. 제주도 가면 한라봉이 있어요. 원자로에 가면 제어봉이 있고요. 제주도는 한라봉, 원자로에는 제어봉. 그래서요? 재미없지? 없다 그래 그냥.
핵이야 핵을 핵분열 원자로 핵분열이 핵분열 중성 원자 분열이 아니라 핵분열이야 핵분열 핵분열이야. 자, 그다음 여기 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있더라? 헷갈려.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 깨꼬리. 여긴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35짜리 원자 핵. 여기 있는 요거 한번 이거 잘 안 보일 텐데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내가 한번 이쪽에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 지우고 이쪽 이제 다 0.85 핵 입자 한 개당 좀 알아두십시오. 자, 지금 핵융합 반응 예를 한번 봅시다. 12H 플러스하고 13H 플러스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 24H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01N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24 헬륨의 원자 핵하고 01N 중성자 플러스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1하고 1 더하면 얼마지? 2죠? 2하고 0 더하면 얼마지? 2네요. 성립하네. 이거 성립합니다. 이 반응도.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3 더하면 얼마지? 5죠? 4하고 1 더하면 얼마지? 5네. 성립합니다. 그죠? 자, 여기 핵입자 몇 개죠? 5개지. 그럼 핵입자 한 개당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봅시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핵입자 한 개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볼까?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지금 반응 전에 핵입자가 5개잖아요. 그죠? 5개분의 방출되는 에너지가 17. 얼마? 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거 나누면 얼마지? 5, 3, 15. 계산 잘해봐요. 떡 떨어질 것 같은데? 3. 얼마니? 26? 5, 25. 5, 20. 요건가? 아닌가? 17.6. 5. 5, 3, 15. 26이라 보자. 5, 25. 10, 5, 20. 맞나? 네. 3.52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개네요. 한 개당 3.52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아까 핵 입자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였지? 0.84였나요? 그죠? 약간 비슷한 값이었어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개가 되고 있죠. 얘가 훨씬 크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핵분열 발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책에는 그냥 H로 써버렸네요. 이거 빼고요. 빼고 썼어요 그냥. 그러면 니네들이 할 때는 이거는 핵이다. 핵이야 핵.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뜻을 써요. 이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제어봉 감속제 종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죠. 우리 앞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거죠. 자,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이 광자가 무슨 광자지? 빛광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게 태양전지야. 이 태양전지 요거의 최소 단위니까 요거를 셀이라고 그래. 셀. 셀이 모이면 뭐가 된지 아냐, 얘들아? 셀이 모여서 뭐가 될까? 모르냐? 셀이 모이면 모듈이 돼요. 모듈이 모이면 패널이 되고, 패널이 모이면 어레이가 된대요. 자, 이 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태양전지 하나의 셀인데, 셀은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들어요. 이 아래쪽을 P형 반도체라고 그러고요. 위쪽을 N형 반도체라고 그래요. 혹시 P형 반도체는 몇 쪽에 몇 쪽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지 아냐? 몇 쪽 원소에 몇 쪽 원소? 14족 원소에 13족 원소를 우리가 이렇게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고, 위에 있는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죠. 상대적으로 13족하고 15족이면 최외곽전자가 누가 더 많을까? 15족이 많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P형보다 많다 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형, 이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포지티브형이래요. P형. 포지티브 반도체에서 P, 네거티브 반도체에서 N 이렇게 써요. 둘 다 중성이야. 둘 다 중성인데 상대적으로 최외곽전자가 요거는 15족이 5개 있고 요는 3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태양광 이 셀의 특징이 뭐냐? 빛을 비추잖아요. 이 빛을 비추면 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나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샹 올라와. 다 이쪽에 모여요. 이쪽에 모여서 이쪽 N형 반도체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N형에서 P형 쪽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자가.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설정을 했겠죠. 전류의 방향은 P형에서 N형으로 가는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예? 빛을 받으면 전자가 N형 반도체로 슉 올라와서 도선을 따라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N형에서 P형 쪽으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다라고도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 태양광 발전의 장점,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유지 보수도 간편하대요. 단점이 있어. 계절과 또 일조량의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여름에 훨씬 태양빛이 많이 비출되니까. 설치 면적이 아주 넓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반사되는 빛이 인가나 축사에 어떤 빛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런 뜻이죠. 이 태양광 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입니다. 직류. 얘는 직류야, 직류. 한쪽 방향으로 흘러요. 직류고. 그러나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풍자가 무슨 풍자인지 아나? 바람 풍자죠. 이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이 바람이 불면 얘를 막 운동을 시켜요. 운동.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터가 여기 뭡니까? 이걸 프로펠러라고 그러죠.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그럼 여기서 발생된 그 전류는 교류죠, 교류.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운동하면서 운동이 되면서 전기가 얻어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풍력 발전은 이제 얘들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설비가 간단하다고 나와 있는데 결코 간단하지는 않아. 설치 기간이 또 그냥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 말뚝 박고 그죠? 말뚝을 박는다기보다도 하여튼 여기 세우고 이거 조립하면 돼요.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풍력 발전기는 이제 우리가 뭐 바다, 해상 풍력 발전기 바다에도 있고요. 예? 제주도 가면 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관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바람이 방향이나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예? 그 때문에 이 날개가 돌아갔다가 멈췄다가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바람이 센 날,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부는 날, 요 밑에 있어봐요. 윙 엄청 소음이 발생해.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요. 그다음에 이제 막 이 기러기 때가 막 오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걸 모르고 막 부딪혀. 그 여기 요 사이에 끼어버려. 그러면 안 돌아가고 고장 나고. 새들이 발전기 날개에 충돌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산을 깎아야 되고, 예? 그 바다의 어떤 그 대륙붕을 또 훼손을 시켜야 되죠. 산림이나 어떤 바다의 어떤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죠. 뭐 지금 아까 얘기했죠. 빛을 받아요. 이렇게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했죠. 빛을 받잖아요. 전자들이 슉 올라와 버려요. 슉 올라와 버려. 전자들이 슝슝슝 올라와.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그럼 전류는 반대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반대로 전류는 P형에서 N형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히 알고 있으시면 돼요. 예? 그렇죠? 이렇게 전자가 튀어 올라와 버리죠. 이렇게 튀어 올라와. 예?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죠. 이걸 뭐라 그랬지? 셀.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 셀이죠. 셀이 모이면 뭐가 되죠? 모듈이 모여서 패널이 모여서 어레이 이런 게 된대요.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아까 얘기했죠. 일조량. 예?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죠. 밤에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까? 밤에 태양빛이 비추냐? 아니잖아요. 그럼 달빛에 의해서 약해. 달빛은. 그다음에 인간과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넓은 설치 면적, 과도한 초기 설치 비용, 화력 발전에 비해 비싸다고 알려져 있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관리 인원이 필요 없죠. 유지 및 보수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간편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동안 태양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태양광 발전의 장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에너지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풍력 발전, 날개가 돌아가면서 여기 요거 프로펠러라고 그러나 요거 뭐라지? 요거에 돌아가요. 여기에 돌아가면 또 옆에 있던 여기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발전기를 돌리겠죠. 그죠? 이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교류 전류를 생성해내죠.
바람이 강하고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블레이드라고 그래.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 소재를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요거 수명이 한 20년 된대. 20년. 20년 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폐기해야 되잖아. 그럼 폐기하면 이거 썩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잖아. 요 수명이 20년. 또 다른 어떤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친환경적이라는데 애매하죠. 여기는 이제 바다에 설치한 풍력 발전기네요. 산에 설치하지 않고요. 산에 설치하든 바다에 설치하든 이런 하부 구조물이 필요하고 이런 타워가 필요하대요. 그다음에 여기 터빈 모터가 필요하고 터빈 베어링이 필요하고 이런 블레이드가 필요하죠. 이런 것이 한번 봐주면 되겠어요. 장단점 아마 아까 설명을 했고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는 발전 방식 평가학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풍력 발전을 증가시켜야 한대요. 자, 핵발전과 달리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래요. 1990년대 이후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대요. 태양광 발전은 출력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풍력 발전에 비해 크게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대요. 태양광 발전이. 그 까닭은 비교적 낮은 효율과 단위당 높은 생산 비용이 확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15% 이하이며 태양전지 모듈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비해 비싸대요. 이 모듈이 비싸대. 셀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모듈이 된대요. 자, 그냥 정리하고 끝낼게요. 핵발전. 핵발전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 있어요. 핵분열, 그다음에 핵융합, 핵분열 발전, 핵융합 발전. 여기는 이제 핵분열 발전만 나왔네요. 우라늄 원자 핵 235짜리네요. 속도가 느린 중성자와 충돌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속자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숑숑숑 지나가면 되겠어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 셀이죠. 이걸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시키는 장치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의 날개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기기가 풍력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태양광 자동차, 태양광 비행기는 모두 태양 전지, 셀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움직인다. 또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보트도 있고 태양의 복사 압력을 이용한 우주선 등이 있다. 뭐 등등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앞에서 이미 다 설명